올연수코를 얘기하려면 제가 해왔던 학교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어린 시절에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초중고 아주 만화 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박의 항해사로 근무를 나가면서 보통 항해사 나가서 책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원양어선이었거든요. 원양어선에서는 뭐 특히 더더욱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배 안에서 톨스토이 인생 독본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인생 독본이 뭐 500쪽짜리인데 제일 뒤에 보니까 그 색인에 톨스토이가 만년에 뽑아놓은 인류 고전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19살이었는데 그냥 서점에다 딱 갖다 주고 이거 다 주세요 했더니 박스가 4-5박스가 더라고요. 큰 담배 박스이만. 와, 그 책을 다 받아갔는데 다행스럽게도 한 번 나가면 원양어선은 3년 만에 옵니다. 바다에서 보통 3년을 떠 있는 거죠. 예, 잠깐 육지에 가는 것은 이제 기름 넣으러 가는데 그때 뭐 잠깐 들어가는 거고요. 3년을 바다에서 뭔 짓을 하겠어요? 예, 여기 있는 책을 읽게 된 거죠. 처음부 다 스탕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고전에 알고 봤더니 한 몇 년 후인가 봤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뭐 나의 길, 뭐 나의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쓴 그 리스트 보니까 똑같아. 예, 똑같은 책들이었더라고. 그거를 읽으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진짜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제가 한 5년 타고 집에 왔어요. 한 3년인가? 3년인가? 21~22살이니까 3년이네요. 3년쯤에 딱 돌아와서 교회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뭐 가르치고 뭐 교사 활동도 했으니까 가르치는데 3개월 만에 학생이 막 2~3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 듣고 막 소문이 나간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정근을 갔어. 목사님 비었어. 그러니까 장로나 막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재미없지. 시골에서 누가 그 설교를 얼마나 재밌게 하겠어. 근데 중고등부 설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나를 수요 예배 설교를 하래. 깜짝 놀랐지. 뭐 하라 오니까 일단 책을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설교를 딱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완전 앵콜. 일요일 저녁에 하래. 또 앵콜 일요일 낮에 하래. 또 목사님은 또 안 오네. 그렇게 1년 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내 머리는 하나의 그냥 비어있는 컴퓨터구나. 들어온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내 존재성이 결정되는구나. 그때 이후로부터 책 읽기가 어떤 건지를 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 읽기를 나의 인생의 중심에 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때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야, 책 읽기를 교회에 접목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독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서 운동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책을 또 많이 읽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책을 많이 읽었지. 그런데다가 책 읽기를 가르치지.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인천의 누구죠? 윤숙 장학사도 그때 배운 사람이거든. 20년, 30년 전에. 근데도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인물이 돼서 나타난 거죠. 그때 나타난 그 효과들을 어른들도 바뀌었지만 학생들도 바뀐 거예요. 한번 학생들 세미나를 했는데 모이더라고. 5명을 뽑아가지고 가르쳤어요. 3개월 만에 80명이 모인 거예요, 학생들이. 그것도 선생님 자녀가 50%예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내가 평소에 맨날 보던 애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짓을 하더래. 질문도 하고 뭐 답변도 하고 이상해. 물어보니까 여길 나인데 이게 선생님 자녀들 모인 거예요. 걔들을 2년을 가르쳤네. 그때 부모님들이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학교로 해달래.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학교를 어떻게 써요? 부모님이 돈을 모아준 거예요. 그게 꿈의 학교입니다. 그럼 꿈의 학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학교 다니는 그 당시에 독서를 중심으로 가르쳤을 때는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자료 보십시오. 이 자료 보시면 이게 이제 그때 이겁니다. 독후 질문. 이게 중고생 철학 강의. 여기 제가 1년 된 학생들이 읽었던 책인데요. 이게 대학교 교양서적이거든요. 책 한 권을 읽는데 다 질문이 몇 개 있는가요? 119개. 질문 내용을 요약하라. 네, 이런 식이죠. 이게 1년 읽었던 학생들의
무신론의 주장을 요약하라. 이런 식이에요. 예. 이성이 절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그 두 가지 답에서 둘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라.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기 시작한 시작의 원인을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대학생 수준이죠. 이게 한 주짜리입니다. 이건 두 주짜리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이게 전부 그 질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한 권 읽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어마무시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의 학교로 넘어갑니다. 꿈의 학교 넘어가서 이제 이 질문 갖고 되냐 이거. 이 질문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는 이제 교론 학습이 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학습이 시작됐어요. 요게 꿈의 학습인데 학습 학생 자료, 주제별 자료. 첫 1학기 딱 들어오니까 너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자서전부터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서전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서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승훈 자서전. 아이고 이거 아무가 있네. 요걸로 볼까요? 승훈 자서전. 누구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서전을 씁니다. A4 용기로 53쪽이니까 일반 책으로 하면 100쪽이 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서전을 쓰고 이제 이 자서전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3개월에 이걸 하나 씁니다. 중학교 3년 마치는데 12권의 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슨 책이 나오냐면 이제 자서전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였지?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철학, 학습법 했다 맞다. 학습법. 학습법 이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학습법을 논문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이 꿈의 학교의 새로운 독서. 이게 제목이 다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집중력 학습법, 어떤 애는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써내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색인이 나옵니다. 책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3년을 마치고 나니까 전 정말 많이 놀란 게요. 지금도 기억에 남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3개월 지났는데 그 지식이 얼굴을 바꾼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3개월 오니까 엄마 아빠들이 좀 생뚱해지는 거야. 얼굴이 이상해. 어른스러운 얼굴 있잖아. 얘들 얼굴에서 어른스러운 걸로 바뀌어 있는 거야. 진짜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3개월 만에. 그니 1년 지나니까 얘들이 강의하러 다녀. 중학생들이. 왜냐면 그때 강의 학습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 어려운 일을 이 중학생들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아무튼 뭐 압박이든 억압이든 쇠뇌든 동기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억지로 하면 이거 튕겨나가지 걔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동기부여였어요. 그리고 전략적인 그 열정 불러일으키기. 뭐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경우는 폭포 뛰어내리기, 무덤 방문하기, 말도 못하는 희한한 거를 책팔로 다니기. 왜냐면 이제 얘들이 이거 하다 보면 정신 없어지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은 금요일 저녁에 차로 딱 태워다가 어느 마을에다가 어느 군에다가 갖다 퍼놓고는 하룻밤 아무데서나 자고 아침에 밥 얻어먹고 와서 보고서 쓰기.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얘들이 그런 활동들이 스릴이 넘치잖아요. 그니 그 스릴과 함께 맞물려가지고 이제 희한한 열정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이제 꿈의 학교가 한 3년쯤 지났는데 황성주 박사 아들이 걔도 아주 물건이야.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못 다녀.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잘리는 거지. 예, 잘리다 이제 집에 놀고 있는 거야. 초등학생이. 걔가 와가지고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바뀌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1년 만에 학교에서 영순이었어. 1순위. 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려왔다니까 제천까지. 어떻게 이 망나냐 이렇게 바꿀 수 있냐. 그래갖고 황선주 박사가 이거를 학교를 자기가 운영하겠다. 운영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학교를 그리 넘기고 저도 이제 그때 넘겨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학교 하나에 매여서 평생을 사는 거는 와 끔찍하더라고요. 뭐 제 머리는 막 그냥 빙빙빙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평생 해야 되냐. 보통 보면 대안학교 설립자는요 죽을 때까지 해. 거의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다 아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빨리 넘기고 이거를 일반화시키자 해가지고 아가피아 스쿨을 만듭니다. 아가피아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잘 아시잖아요. 아가피아 스쿨이 전국에 뭐 교회 단위로 수백 개가 뭐 거의 알만한 교회는 다 아시더라고요. 수백 개의 교회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죠. 그리고 꽃동산에다 넘겼어. 꽃동산 교회 크거든요. 부산에 웬만한 큰 교회들 다 했어요 이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 꿈의 학교의 모델을 아가페 스쿨로 바꿔가지고 완전 초대박을 만들어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때 이제 제일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 꿈의 학교도 사실은 오늘 같은 인지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밀어붙이기 쉽게였던 거죠. 뭘로? 그래도 몇 때리기는 못하니까, 아까 말한 이상한 열정. 이상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3개월에 책 한 권 안 쓰면 무조건 퇴학이거든. 그니 이제 선생님들은 또 이제 퇴학 안 시키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또 만드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학교를 넘길 때는 그 얘기는 차마 못했지. 요 문제점은. 내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이제 학교를 넘기고 나서, 아가피아 스쿨을 하고 나서, 이제 방금 이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제 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5년, 20년을 여기 연구하면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여기 스태프들 이제 10년 동안 저하고 함께 이 연구 작업하고 실험 작업하고 교사와 교육을 같이 했죠. 그러면서 이 기술이 2017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8개월 동안 집거하면서 이 책을 정말입니다. 책 한 권 책 없이 그냥 노트북 놓고 500쪽을 썼다니까 거의. 그러면 얼마나 몸에 배어 있었던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지금 언어인지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완성되니까 자 이제 실험도 끝났고 이제 이론도 완성됐으니 이제 이걸 전 세계에 어떻게 보고할 거냐.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야 돈 벌자 이제 시간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했던 거를 수익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3년 만에 지금 그래도 이 모양 만들어 놨습니다. 좀 뭔가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 꿈의 학교에서 원리형 교육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설립하려는 학교는 어떻겠어요? 꿈의 학교의 그 플랜과 그 다음에 아가피아 스쿨의 성공적인 경험과 원리형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성공. 저는 현장 적용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교에서 하면 안 돼. 왜?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저희가 데려와서 했던 결과들은 전부 정말 애들 너무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올리온 교육이라는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남겨주자.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올리온 교육과 이 올리온 교육이 현장에 접목될 때 올리온 스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돈 벌면 제 1번 착수 사업이 교육입니다. 1번 착수 사업. 그리고 교육 시켜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개발했던 기술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이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플랫폼 사업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뤄내고 수익도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돈 버는 일이라 그럽니다. 왜? 경쟁자가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모양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벌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다 갖춰놨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우리 이사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대표님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는 과제죠. 그것이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니까. 이런 것까지 함께 모아서 일을 만들어 간다면, 함께 하는 저희의 꿈, 우리 스태프들하고 10년 전에 약속한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150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 저희 와이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떠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혼자 먹고 살면 잘 또 살겠구만 왜 같이 한다고 이 고생을 하냐고. 제가 10년 동안 저희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더 재밌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또 이게 더 크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지금부터 플랫폼 사업과 교육 사업, 인공지능 사업 등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가면 우리가 꿈꾸는 일이 좀 되지 않을까. 진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최소한 150년은 먹고 산다고 해줬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